반갑습니다. 배경화입니다. 2024년 11월입니다. 이제 2024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막혀버린 대출, 높아지는 금리, 줄어드는 거래량, 삼중고가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넘어 실수요자까지 조심스러운 태도로 임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이어질 현 상황을 배경화와 함께 살펴보시죠.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는 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23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에는 신생아 특례와 같은 대출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간 대출 규제는 너무나 급변하고 강화되는 데다가 시중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곤 하지만 어쩐지 2024년 올해는 이 타격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주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997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1월은 하나은행의 소액을 제외한 하은행의 대출이 막혀버렸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소득 대비 대출액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기준금리는 인하했으나 시중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다가 여기에 정책대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하겠다. 방공제 필수 적용하겠다.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한 토지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겠다와 같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실수요자 반발이 커졌고 이내 이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지난 10월 29일 정책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막지 않겠다는 건가요? 어떻게든 막겠다는 건가요?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와중에 11월 6일 보도자료가 발표됩니다. 이른바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시행. 크게 두 가지가 제한되었습니다. 방공제 면제 제한, 토지담보 미등기 아파트 대출 제한. 여기서 생애 최초는 LTV 80%를 유지하지만 방공제 의무 적용, 토지담보는 제한되어 생애 최초 대출이 반쪽짜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 방안은 디딤돌 대출에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되며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은 배제합니다. 이번 조치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문부터 적용되며 미등기 신축 단지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 1일까지 이루어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6월 30일까지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제한도 걸어두고 대출 한도도 풀어주고 최증식도 운영하면서 금리까지 낮게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방공제를 적용해서 2에서 5천만 원을 축소하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토지담보대출을 막겠다고 해버리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디딤돌은 1개월 내에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방공제는 대체 왜 하는 겁니까? 정책 대출을 사용할 수 없어 집단 대출을 찾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뜩이나 금리가 2배 가까이 높아 아쉬운 마당에 대출 받겠다고 해도 총량 한도 제한에 걸려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이미 계약서 쓰고 신청 승인만 기다리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금융이 안 되니까 2금융 보험사, 카드사 내려가면 된다고요? 그게 말이 쉽지 대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버리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출이 막혀버리니 이미 계약해둔 매수자나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혼돈에 빠지는 것이죠.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만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자산을 확대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다는 것은 곧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기 쉽고 사회 전반적인 불안감이 높아지는 요소가 됩니다. 지난 10월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 3.5%에서 연 3.25%로 내린 것이죠.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외환시장 위험 요인이 완화되었다는 판단에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기조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탄을 쏜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기준금리는 내려도 가산금리는 올랐습니다. 시중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더하기 가감 조정금리로 이루어집니다. 8월 대비 9월의 시중금리가 0.23%포인트 올랐고 9월 대비 10월의 시중금리가 최소 0.3%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5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했는데 가산금리가 올라가며 시중금리가 인상되어 버린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대출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곧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수요자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5억 원의 금리 1%만 변해도 연에 500만 원이죠.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가 7월 0.65%포인트, 8월 0.73%포인트, 9월 0.83%포인트
포인트로 확대되자 금감원장이 나섰습니다. 금리가 인하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죠.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과연 누가 좋을까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은 자산을 매도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매물의 증가에 비해 실질적인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래량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거래량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탓입니다. 수도권 거래 중 상승 거래가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거래량은 감소하고 시장 흐름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월 1999건, 8월 2090건으로 시장 평균을 회복하는 거래량을 기록했으나 9월 1641건으로 줄어들어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이미 높아진 실거래와 호가로 인해 살만한 매물이 없어 수요층이 줄어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대출 규제에 스트레스 DSR 적용 등 매수자들의 지갑이 얇아졌죠. 심리 역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매도자들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나 향후 아파트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가격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으니 매수자는 못 사고 매도자는 깎지 않는 수평선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계약이 체결되기 어렵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려면 현재로서는 시간이 약입니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산금리의 안정과 같이 대출이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고 공급 부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말이 아닌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공급의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수요자들의 마음을 안달나게 만들지만 대외적인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장에는 여전히 기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다 보니 지갑이 말라 매도 호가를 낮춰 급매로 내놓는 매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입주를 앞두고 대책을 찾지 못한 실수요자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 핵심지의 가격이 올라온 만큼 그 금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 그 다음 단지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괴리가 있는 상황이니 특정 단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경우를 찾거나 잔금 계획을 잘 세워 접근하신다면 분명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가 약 70%의 높은 초기 계약률을 기록한 만큼 예비 당첨에서 충분히 완판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특공 일반 5구와 84 A타입 모두 상황리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예당은 몇 번이든 가고 봐야 하는 거죠.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가 현재 대구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의 실수요자들은 수면 아래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파는 집은 결국 매수자가 필요한 것이고 매수자는 본인의 집을 팔아야 하는 또 하나의 매도자일 겁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한 현 시장에서 모두가 대출을 사용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자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자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대출이라는 수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의 양수자와 양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매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호가는 호가일 뿐 체결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과연 잔금일에 돈다발을 가방에 두둑하게 담아서 오는 매수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냥감은 많지만 대출이라는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 사냥을 할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도구가 없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블루오션이겠지만 도구를 빼앗겨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붕 위에 올라간 닭을 쫓는 개와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영원하진 않겠지만 새해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025년과 같이 오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장에서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화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잘 견디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